아무리 봐도 아닌 거죠, 아닌 거는. 네. 저렇게 사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와중에 나 사실 그거 아니었는데 라면서 또 한 명이 생떼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오늘 참 쫀득쫀득합니다 원고가. 예, 홍준표 씨. 청년의 꿈 이제 본인이 만든 그 플랫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 지지자가 홍준표 지지자죠. 홍준표를 버린 결정적 이유라는 글과 함께 여러 가지 이유를 쓰는데요. 윤석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위치인데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홍준표, 윤석열이 폭군되게끔 한 반면에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첫 번째 또 하나 윤석열의 계엄 한밤중에 해프닝이라고 옹호한 것도 홍준표를 버린 결정적 이유라고 썼는데 거기에 대고 홍준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밤에 해프닝이라고 했던 거 그거는 윤석열을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이야기다. 글쎄요 좀 약간 변명인 것 같은데 이거. 당시의 이 워딩의 느낌은 그렇지. 오히려 이제 이 분위기를 낮추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금방 해제됐고 네. 금방 끝났는데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저도. 사안의 중함을 맞아요. 낮추는 듯한 의도로 쓰였었어요 분명.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생떼투성이를 네. 저희가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확산픽이었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도 저렇게 이제 와서 또 입장 변화를 보이네요. 윤석열 부부가 이제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에는 그렇죠. 뭐 이건 뭡니까? 지금 왜 네. 제작진이 이걸 딱 띄운 거죠? 에서 생각하면 이거 도이치 모터스 예, 거짓말. 그러니까 네. 특검 속보, 특검 네. 속보를 다루라고. 저 김건희가 돈 맡겼다가 손실만 봤다는 얘기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 때 맞아요. 윤석열이 했던 말인데 예. 후보자 토론에서 저런 거짓 증언을 했다면 사실 저것도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대선 전에 저것 때문에 유죄 판결 받을 뻔한 겁니다. 예. 대법원이 졸속 선고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뭐 구약도 한번 외워보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국민 검증해야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예. 마가복음 물어보는 순간 그 무슨 볶음이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윤석열의 저 발언은 영상이 있네요. 아예요. 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한 반박인데 손해만 보고 나왔다. 심지어는 그때 손절했다. 그래서 네. 들어볼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23억 차익 봤죠. 네. 그리고 2010년 말에 나왔다 그랬는데 2010년 지나서 2차 조작까지 가담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 이거는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금지 혐의에 써 있는 재산과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행위 부분은 기억이나 뭐 이런 의견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옛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 그래서 행위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서 이런 논의가 지금 있긴 있는데 재산 관련된 거는 그렇게 안 돼요. 재산 범죄는 뺀다는 논의조차 없거든요. 그렇죠. 이력과 관련된 네, 거니까. 이력, 재산 네. 범죄는 논의조차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면 안 되고. 근데 공소시효가 특검으로 가서 살아 있을 수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바로 이 사건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되겠죠. 그 사건도 특검이 모두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됩니다. 김건희 특검이 가져간 김건희 겁니까? 특검이 가져갑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 그 특검 수사 대상에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대 대선이죠. 윤석열 김건희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도 수사 대상으로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거짓말도 원래는 이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었죠. 예,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이것도 이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원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보통 6개월이라서 지금 대통령 현직 시절에는 이제 그게 정지가 됐다가 퇴임하고 나서 6개월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6개월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특검법에 따라 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원래 이 거짓말,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8월 3일 윤석열이 대통령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8월 3일이 이제 만료인데 특검으로 이게 어제 이첩이 됐대요. 예. 어제부로 공소시효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수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 수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지금 너무 뭐 많아서 문제. 예. 기타 맥락으로 그것도 궁금하네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다 포함될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미 그건 드러난 게 예. 이거 옛날 우리 무성훈 형님들 방식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뒤져서 나온 10원에 한테. 그렇죠.
그렇지. 본인이 10원 한 장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맞아. 뭐 몇 달 만에 도구는 고무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허위 사실 공표가 이제 실제로 입증돼가지고 네. 판결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죠. 예, 뭐 벌금을 받거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곽산 씨 질문의 포인트는 당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응. 네. 당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네.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게 뭐 그 이른바 토해내야 할 돈이 민주당이 뭐 400억이 맞아요. 넘는다 등등 그런 얘기를 마찬가지죠. 벌금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봐요. 그렇죠. 벌금 100만 원 이하면은 네. 상관없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물론 이미 퇴임이 됐기 때문에 탄핵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실효는 없지만은 법적인 효력 자체는 당선 무효가 맞죠. 예, 당선됐던 사람이니까. 예, 근데 그거는 뭐 의미가 없겠네요. 네, 예. 실효는 없죠. 그런데 그 돈 문제, 그러니까 네. 돈 문제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법조인한테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토해내야겠죠. 보전받은 선거 자금을. 예. 어. 또 뭐 특검이 가져가는 게 예, 있다면서요? 특검이 지금 가져가는 집. 사건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집 문제도 김건희 특검이 가져갈 것 같은데 이것도 허위 김건희 사실 특검 골치 아프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허위 사실 공표 때문에 이제 엮여 들어가는 건데 예. 이게 어제 뉴스버스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그 2021년 9월부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때 사건 초기 때부터 50억 클럽 명단을 보면 이거 국민의힘 사람들이 더 많은데 뭐 이런 맞아요. 논란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간업자들이 이 대장동 개발을 노리고 시작한 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그때부터인데 기원이 거기로 올라간다. 기원이 거기까지 실제로 가거든요. 거기서 대출 받아서 하려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담당 검사였다. 근데 조우영 씨 봐준 거 프론트가 아니냐. 났냐. 예. 그 이런 뉴스타파 의혹들이 보도죠. 그때부터 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도 그 민간업자들과 뭔가 관계가 있다는 의혹 중에 하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이 연희동에 있는데 윤석열 부친의 집을 2019년에 하필이면 김만배 누나가 샀다라는 의혹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참 이건 우연의 일치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단속 구간입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이 뭐라고 해명했느냐? 난 누가 샀는지도 몰랐고 모른다고 부친도 얘기해요. 모르고 예, 맞아요. 우연의 일치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냥 대선이 넘어갔어요. 예. 지난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 말고 당연히. 예. 근데 대장동 민간업자의 핵심인 심지어 법조기자 출신입니다. 그 사람인 김만배의 가족이 집을 사는데 몰랐다? 네. 그때도 사실 의심이 컸는데 어제 뉴스버스가 이제 보도한 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만배의 측근 진술에 따르면 예.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2019년에 명의자는 김만배 누나로 샀는데 그 집값이 19억 5천만 원이랍니다. 돈을 김만배가 냈다는 겁니다. 그게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나눠서 집값을 그 윤석열 부친에게 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어요. 그게 시기가 묘한 게요. 2021년 6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돼요. 2021년이요? 2019년 6월에 제가 자꾸 예, 말씀을 왜냐하면 잘못 드리는데 2019년 6월에 예. 검찰총장 되고 8월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 매매가 일어나던 2019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이 잔금 처리가 되거든요. 김만배 예. 누나가. 예. 그런데 그 사이인 2019년 6월에 중앙지검이었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죠. 예. 그때 당시에 법조기자였던 김만배가 왼쪽 방향 가족을 동원해서 돈을 직접 내서 그 검찰총장 유력 인사의 킬로미터.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 집을 사줬다 19억씩이라는 걸 팔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그 집을 예. 안 팔렸던 그 집을 그렇습니다.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윤석열은 2021년 대선 기간에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논란까지 있는 상황. 그거는 선거법으로 묶여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건 발언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허위 사실 여차하면 공표로 100만 원 이상 나오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네. 거짓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네. 요차하면 뭐 1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도. 어. 그래서 이것도 김건희 김건희 특검법으로 특검이 가져간다. 넘어갑니다. 예. 김건희 특검팀이 골치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특검보가 4명이죠. 근데 특검보 4명으로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 규모로.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이해 다 하셨을 거라 보고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저희들보다 더 뉴스의 디테일에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해피해피님은 안내까지 계속 저희 4명이서 뭐 금요일 공개 방송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오 막상 열었다가 뭐 네. 두세 명밖에 안 오고 뭐 이러면
저희가 또 뭐 안 되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저희 나름 맞아 형. 저 뭐냐 인원 동원 능력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두 분을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무시하셨었군요. 아니요 9~3명밖에 안 오면 실망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두 분의 어떤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망언이었는데 아니 저희 둘의 인지도가 지금 실시간으로 6만 분이 보시는데 6만 분이 뭐 다 오겠습니까? 당연히 뭐 안 오잖아요. 당연히 6만 분은 안 오죠.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지만 뭐 그 공연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오시죠. 그래요? 네. 한번 뭐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토크 예. 콘서트 가령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석의 가령.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이각극 같다. 근데 가령 그러니까 그죠? 네. 아니 근데 제가 하는 방송에 그 주말에 일요일에 하는 엠크나이트라고 편안하게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네. 예, 술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방송인데 거기 좀 모시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안 나온대요. 나 뭐 정성 모시는 줄 알았어요. 여론 조성 들어간다. 네. 왜 이렇게 안 오신다고 하실까? 적응이 안 된다고 하시네. 보면서 왜 이렇게 이재석 앵커 안 나온다고 하실까? 제가 M장기획이라는 그 네. 재기발랄하고 아주 유쾌한 그 채널에 네. 누가 될까봐 못 나가는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랑 수산 씨가 더블 MC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와서 편안하게 이봉우 연구원이랑 같이 앉아 계시다 가시면 돼요. 네. 그럼 생각은 해보겠는데요. 다음 주에? 예. 아니요. 그런 확언 못합니다.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확언 못하고. 제가 하여튼 네. 일요일에 그 방송 저도 뭐 가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떠서 네. 제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M장기에. 그런데 근데 제가 하기에는 제 능력 밖의 방송이 여론 많고요. 원기옥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그 붕붕님과 여름이님도 댓글로 둘 분 다 버스 기사다. 네. 근데 이어폰으로 듣는다. 또 붕붕님은 특히나 수원과 강남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님인데 저희 방송 들으신다고 하셨고. 아이디도 붕붕이시네. 사랑스러워. 네. 여름이님 두 분 다 그렇고요. 그리고 박찬익님은 경공특보 보면서 시사 공부하고 있는 20대 남성 애청자라고 하셨네요. 박찬희님이요? 박찬익. 네. 팸코에서 편향된 정보에 빠진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재석의 경공특보를 추천하고 좋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조금씩 물 드려야죠. 그러면 M장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의 픽 제목은 슈레딩거의 주진우입니다. 왜 이렇게 뽑았을까요?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상상 실험 아시죠? 그게 양자역학 관련된 실험인데 이게 이제 상상이에요. 상상 실험입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실험이 아니라 상상 실험이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주진우를 두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자. 네. 송원석한테도 슈레딩거가 아마 반영이 됐었죠. 조인트. 슈레딩거의 조인트.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저 이해 못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얘기했어요. 자기 자리 없다고 직원을 조인트를 했는데 본인이 해명을 안 때렸다고. 네. 그래서 기자님이 기사 쓸 때 그럼 슈레딩거의 조인트냐 내가 본 건 뭐냐. 맞아요. 폭행을 전면 부인했던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 곽우신 기자가 그럼 내가 본 건 뭐였을까? 이거 우리 소화했었죠. 네. 맞아요. 이것도 슈레딩거.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막 양자역학을 여기저기다 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 정도로 그런 비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맞아요. 저는 이게 뭐 상상 임신이라는 그 증상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상상 간염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예. 아니 뭐 이런 말도 못 합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조금 잠깐만요. 네. 뭘 생각해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가를. 질병을 가지고 있건 이걸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일단 진행하시죠. 일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같이. 하여튼 아무튼 그럼 더 막혀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수산아 브레이크 풀어. 사이드 내립니다. 네.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죠. 비유적으로. 의심이 되니까 비유를 한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 자, 오늘 M장픽은 무슨 해명을 하던 역풍은 피할 수 없는 주진우 의원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크게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결론은 비슷합니다. 없었다면 처벌받고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자, 첫 번째 의혹부터 들여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내용 보면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공수처가 주진우 의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을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아, 공수처가. 네. 자, 앞서 지난 23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주 의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7억 4천만 원에 약 2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을 했고, 당연히 하겠죠. 네. 자, 이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가 불투명하다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주 의원 본인은 근데 다 냈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근데 주 의원이 아들에게 증여세를 낼 돈을 추가로 증여했다면, 아, 이걸로 증여세 내라. 네,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자체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네.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한 또 다른 증여세 납부 의무가 그렇지. 발생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건 맞네요. 자, 이른바 증여세 문제인데요. 자,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아들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예금했을 뿐이라고 이제 의혹에 반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억대 증여세를 고교생 아들이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그렇지. 예, 이 2억을 고등학생이 어떻게 마련해서 그렇죠. 세금을 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네. 증여세를 내고 잔액이 7억 4천 요렇게 돼야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자, 지난 22일 주진우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에서 장롱 속에 6억을 쌓아두고 살면 어떤 기분이냐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곡이잖아요. 네. 예. 자, 오늘 한준호 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줬습니다. 자, 한준호 의원의 발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지난 20일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금 6억 원 돈 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다 라면서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21일 역시 페이스북에 현금 봉투 6억 원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라고 썼습니다. 22일에는 주진우 의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제목이 가관입니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이래도 발뺌할 생각입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을 아무리 모아봐도 주진우 의원의 자녀가 보유한 현금 예금액 7억 원여보다 적습니다. 손자에게 억소리 나는 현금을 증여한 할아버지 찬스로 통장에 7억여 원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직도 주진우 의원 본인이 왜 세간의 질타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병역 기피 의혹입니다. 자, 발단은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모두 군복무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먼저 공세를 펼쳤어요. 이 공세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공세죠. 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뭐 장애를 입었고. 그러니까요. 이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 아, 전국민이 아니까 제가 뭐 부연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그야말로 헛발질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거의 이용표예요. 네. 헛다리 짚기. 근데 이영표 선수는 당시에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지만 이들은 정말로 공을 찰 생각으로 했는데 헛발질. 아, 그렇죠. 아, 그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이영표는 헛다리. 헛다리. 예, 헛다리 짚기였죠. 예, 예. 일부러 페인팅으로 아, 한 그런가요? 거고. 예. 헛발질 국민의힘은 아니에요. 없는 공을 차려고 한 거예요. 아, 이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슈레딩거의 축구를 한 겁니다. 예. 없는 공을 차려고 한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예. 골뿌리를 찾죠. 예. 이러면 발가락 한 3개 정도 골절 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박선원 의원 이렇게 대받아 쳤습니다. 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네. 누구나 아는 거죠. 예. 네. 자, 인터넷에서 이제 급성 간염으로 정말 병역 면제가 가능한가 같은 의문들이 속속 제기가 됐습니다.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의혹을 파헤칠 만큼의 물증이나 이런 게 남아있긴 힘드니까. 네. 네. 근데 의심스럽죠. 예. 네, 근데 병무청에서 분명 자료는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거는 병역 관련돼서는 이게 기한이 없잖아요. 정해진 게 없잖아요. 언제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자, 신체 검사를 받았던 당시 기준으로 급성 간염으로 군 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만성 간염일 때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병역법에 따라서. 병무청에 공개된 공직자 병역 사항에 따르면 1975년생인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신체 검사에서 상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맞아요. 이듬해 3월 다시 받은 검사에서는
간염을 이유로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네, 5개월 만에 이제 3급 현역에서 5급 그 면제가 된 거예요. 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죠. 중간에 아마 연기도 그리고 한번 했고 그죠? 네. 입영 연기도 한번 있습니다. 예. 5개월 사이에. 보통 이제 급성 간염이었다면 네. 이거는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은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유예에 두었다가 다시 검사를 해서 급을 정하는 게 원래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만성이 아니라 급성이니까, 급성이니까. 일단 치료받고 나서 네. 다시 검사해가지고 이 네. 사람은 상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면 몇 네. 대고, 그게 아니면은 가라 현역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성인 경우에도 그게 계속해서 질환이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예. 이게 만성 간염으로 이제 실제로 면제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굉장히 쉽게 이 면제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자, 주진우 의원은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32년째 치료 중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아산병원에 다닌다. 이번에도 또 이 아산병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네. 아 저기 성진가 보네. 네. 아산병원으로 가. 병원에 시비를 거세요. 아니 의도치 않게 또 그 병원이 아니 이거는 또- 또 이거 아니 아산병원이 계속 등장하면 이거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 양보 못합니다. 아니, 근데 유난히 사실 좀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하필이면 기득권층들이 다 지금 또 아산병원에 아산병원- 가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니까. 예,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꼬리를 내려볼게요. 예. 예, 일단 뭐 두 분이 그렇게 세게 나오는 예.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기득권도 가서 또 삼병원이라고 지금 별명까지 지으셨네. 뭐 삼성병원 좋아합니까, MC 장원은? 그래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큰 질환은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네. 다행이고. 네. 아직 건강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당연히 좀 많은 저랑 수산 씨처럼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더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9일 때 발병했고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되어 군 면제됐고 32년째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32년째 치료 중이니 분명히 만성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징병 신체 검사에서 상급 현역 판정을 받는데 당시의 병역 신체 검사 규칙 평가 기준에 따르면 만성 간염이라면 무조건 5급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불과 5개월 후인 1995년 3월 재검에서는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되어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대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간염이 악화된 겁니까?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체 검사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됩니다. 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으로는 만성활동성 간염이라면 임용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좀 눈에 네. 들어오네요. 네. 그러니까 좀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32년째 계속 간염으로 치료받고 있으면 만성인데 활동성 만성 간염인데 공무원이 될 수 있냐? 간염 그런 만성 간염이면은 검사 임용이 안 됐어야 된다. 아하, 그건 또 합리적인 의혹적인 것 네. 같은데. 예. 비형 간염이구나. 네.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 같은 경우 사실 또 이렇게 주진우 검사 시절 이야기를 또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세상에 나오기 전에 강민정 대변인이랑 소통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꽤 오랜 시간 저랑 소통했거든요. 거의 한 어떻게 7개월. 알게 되셨어요, 두 분? 예전에 같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강민정 아나운서가 당시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방송에 제가 패널로 오랜 시간 같이 그런 인연이 있군요. 강미정 네. 대변인이 먼 옛날에 아나운서 할 때. 그러니까 아나운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남편분 소개도 따로 받았고 결혼식도 갔었고.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 시절이 있었고 네. 그때 그래서 방송을 이제 제가 했었군요. 시사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게 저였고. 근데 예. 이제 공익 제보자들이 나중에 말로가 안 좋은 케이스가 있으니 준비를 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해서 예. 오랜 시간 저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했던 검사가 이제 이정석 검사 그리고 그 다음이 주진우 검사였어요. 그들의 술자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아직 뭐 예. 보도된 내용은 없으니까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술자리를 좋아한다. 네. 주진우 검사가 매우 매우 좋아한다까지는 강미정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간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불일치한 원래는 술 부분이 먹으면 안 불일치하는 되죠. 분이 있죠. 네. 예.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또 보도 내용이 나온다면 추가 설명하는 이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 네.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네. 자,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급성 간염이면 치료 후 군대를 갔어야 하고요. 예. 만성 간염이면 검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완전히 충돌하는 지점인 거죠. 예. 주진우 의원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병역 비리냐, 채용 비리냐. 네. 자, 한편 SNS에선 주진우 의원 재입대 추진위원회를 꾸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연예인들도 재입대 사례가 있었죠. 병역 기피 혐의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연예인들한테는 이렇게 빡빡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게 연예인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아니 예. 포토라인에도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연예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우면서 정치인들은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안 그러잖아요. 이제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네. 자, 주진우 의원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M장픽 마지막으로 주진우 의원을 향한 민심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의혹이 커지는 발단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본 한 네티즌의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읽어주시죠, 수산 씨. 일본 순사가 독립운동가 취조하는 기분이라 기분이 매우 더럽다. 그 주진우 의원 표정이 네. 이제 어떤 네, 네티즌이 네. 다신 댓글. 아. 네. 베스트 그러니까 댓글. 이제 더 큰 죄가 있는 사람이 일종의 패러디물이니까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네티즌들은. 예. 저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검사 시절에 술을 많이 마셨다면 또 검사들이 술 많이 마시니까 네. 뭐 한동훈 검사처럼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간염하고 많이 어색하긴 하죠. 아, 당연히 충돌 많이 어색하죠. 네. 예. 제가 사실 그 비형 간염 보균자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 신체 검사 받을 때도 요걸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비형 이거 써서도 내 보내고 그래서 네. 이거 몸에 특이사항 뭐 있냐 해서 저 비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정확히 기억나는 게 넌 그럼 잘 됐다. 군대 들어오는 순간 술도 안 마시고 엄청 건강. 아. 현역. 오케이. 그 저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균자라는 게 그 과거에 비형 간염을 알았던 적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 집안 내력이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쭉 타고 내려오는 건데. 근데 이제 건강하게 될 너는 거야. 무조건 와야 된다. 너는 전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철원으로 저를 보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요. 저도 막 어깨 탈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릎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다 냈더니 3급 나왔어요. 이유를 봤더니 비염. 예. 야, 이거 비염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비염 있냐 그래서 있다고 체크만 했는데 그걸로 3급 나왔어. 아무것도 적용받지 못했어. 네. 화생방 때 비염이라 그러니까 너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비염 치료했는데 화생방이 최고다. 코 뻥 뚫린다고. 뻥 뚫린다 그러죠. 네. 우리는 이렇게 무릎 아프다 그러면은 구보 열심히 하면 살 빠지면 그럼 그렇지. 좋아진다 그러고. 야, 이거 아이러니. 다 그렇게 군 생활했는데 말이죠. 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예. 주진우 의원은 검사 시절에도 대통령실 시절에도 국회의원 시절에도 한 번도 못 받아봤던 이 날카로운 공직자 검증을 네. 이번 기회에 어쨌든 받게 됐다. 네. 정말 한 번도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검사도 본인이 그렇고, 후보자가 아닌데도 예.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할 때도 그게 검증받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총선 때도 워낙에 후보자들이 예.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이게 그리고 특정 저기 후보가 이렇게 검증되기 힘들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저기죠? 부산이죠? 해운대. 예. 그러니까 또 험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검증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오히려 제 사유가 보면은 다 초능력들이에요. 부동신데 당구 300 이상 치고. 그렇죠. 간염인데 말술이고 막. 네, 오히려 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능력치를 능가하는 초능